이게 원래 얘는 일반화학에서 그 기체 상태의 파트가 따로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 화학 원 과정에 이게 그 기체 상태 기본 양론이 이게 살짝 소개가 되면서 양론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그냥 간단한 부분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짜자자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잘 아실 텐데 이때 요 각각의 항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뭐예요? 그 기체의 압력. 그 다음 T 그 녀석의 온도. 그리고 이제 온도는 켈빈 온도 단위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은 뭐예요? 몰수. 자, 다 좋은데 여기서 명확한 건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 V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얘는 뭐냐면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예요. 이게 좀 독특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 우유를 샀다고 쳐, 그렇죠? 우유. 그럼 이 안에 이제 우유가 들었잖아. 그럼 우유가 만약에 250ml 들어있다. 라고 쓰여 있으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부피잖아. 그럼 우유 250ml라는 얘기는 누가 250ml라는 얘기야? 이 우유라는 액체 자체가 250ml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나 고체에 대한 부피는 진짜 그 물질에 대한 부피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기체는 그 물질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왜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그것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렇죠? 자, 이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실들 좀 보면, 자, 어떤 관련 실험 데이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 아주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일기압 조건의 0도C. 자, 근데 0도C인데 켈빈으로 바꾸면 273.15 켈빈이죠. 자, 요 조건의 기체 1몰은 부피가 어떻게 되죠? 22.414 리터. 근데 이제 요 뒷꼬랑지 있죠? 이거 414에서 요거는 뭐 많은 책에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0도C도 273.15가 정확한 값인데 뭐 꼬랑지를 이렇게 떼서 뭐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거의 요런 어떤 요런 이제 그 모습들을 잘 보이죠. 물론 여기도 상당히 기체 양론에 대해서 이제 또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통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요 R 이게 뭐죠? 제가 바로 이제 기체 상수죠. 이 기체 상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수식적으로는 PV over NT. 그러면 압력, 부피, 몰수, 온도인데 이 실험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기체가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럼 이제 압력이 1atm, 부피가 22.4리터, 몰수는 1몰, 온도는 273 켈빈.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기가 있으면 놓고 막 뚜루룩 뚝뚝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해주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숫자 사실은 계산이 22.4 나누기 200 켈빈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딱 하면 값이 그 유명한 0.0828282058 뭐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근데 이 자연과학적 계산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과학의 계산은 뭐가 중요하죠? 단위가 중요하죠. 그럼 이때 어떤 단위가 남아요? ATM 리터 몰 켈빈이 남죠. 그럼 단위를 여기다가 그대로 예쁘게 써줘요.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는 이런 식으로다가 0.082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단위가 요거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ATM 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 이거 뭐 ATM이라고 우리말로는 기압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원래 영어 단어는 뭐죠? 요 원래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어트모스피어 여기서 온 거예요. 어트모스피어. 이거 그 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무슨 뜻으로 나와요? 당연히 대기라는 뜻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분위기라는 뜻도 있어요.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문학적 표현에도 뭐 영화에서 막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나 뭐 이렇게 소설에서 그런 장면 나올 때 대기가 심상찮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 문어체로도 그런 말 쓰잖아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 뭐 야 이 대기가 왜 이렇게 싸늘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하진 않지만 소설인데 뭐 문어체로 막 대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로도 분위기라는 어떤 뜻도 있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제 딱 따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ATM의 물리학적 정의가 뭐냐고요? 바로 이 정의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이게 그냥 정의예요. 그렇죠? 진짜 정의예요. 그래서 1기압을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정한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렇죠? 물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숫자가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줄 테지만 워낙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1기압의 정의예요. 그렇죠? 정의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누구 또 하나 볼 거냐면 리터. 자, 리터는 다르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자 1m, 1m, 1m 수조를 생각해 봐요. 꽤 작아요. 굉장히 꽤 커요. 생각해 보면 되게 큰 수조예요. 그렇죠? 거기에 1리터짜리 생수병 몇 개 들어가냐고. 1000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1000개.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니까 1리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위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숫자들이 있겠죠. 어떤 숫자가 있냐면 0.082, 101325, 10의 마이너스 3승. 얘 있죠? 쟤네들을 계산기에 넣고 톡톡톡 두드려. 그럼 이제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또 그 유명한 8.31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도 뭐가 또 중요해?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중요하냐? 여기는 미터 제곱이고 이건 미터 3승이죠. 약분이 되겠네. 그 미터 제곱, 미터 3승 약분되면 어떤 단위만 나와요? 뉴턴하고 미터만 남죠. 그러면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걸 줄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만큼 끌고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줄의 1이죠. 그래서 뉴턴 미터는 줄. 그래서 줄로 바꾸고 그다음 요 나머지 단위는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8.31과 0.082는 그래서 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에 따라서? 요 단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화학 문제를 풀건 뭐 물리 문제를 풀건 내가 어떤 단위 체계 속에서 문제를 풀고 있느냐를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미터나 뭐 아니면 킬로그램 단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기체 상수를 이렇게 써야 되고요. 뭐 ATM이나 리터 단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기체 상수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알겠죠? 꼭 굉장히 중요해. 자, 됐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앞서 말씀드린 PV는 NRT 뭐 그게 주로 나오는데 재밌게도 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동시에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하나 있느냐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게 있죠. 볼츠만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해드리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더라도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그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혹은 왜 연력학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그 연력학을 완벽하게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은 그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는 학문들이 많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하지만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생물학 같은 이런 그 학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학문 체계 중에서 완전히 완결된 학문이 있거든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은 완전히 완결된 분야가 몇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력학이에요. 연력학은 완결돼 있어요.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걸 완결해 두신 분이 바로 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요놈이 어머나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자연과학자. 어쨌건 이분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여하튼 그분 이름을 일단 상수라고 있는데 쓸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KB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쟤를 가지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요렇게 아까 PV는 NRT 이렇게 썼었죠?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거 뭐임? 모르스 보이시죠? 자 근데 이 모르스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쓴 거 각각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얘는 입자의 그냥 개수 몰수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센 그 카운팅한 개수. 그리고 NA라고 쓴 건 뭘까요? NA. 얘는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 수 아시겠죠? 그래서 야보가드로 수를 내가 저렇게 NA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개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게 몰수란 얘기인데 맞아요? 자 약간 아리까리하다면 간단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2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몰이라는 답이 어떤 연산 과정으로 나온 거냐고요. 바로 얘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거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누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것.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그게 몰수가 나오는구나. 알겠죠? 이게 수식으로 써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냥 완전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이때 또 하나 또 뺄 수 없는 것. 이 아보가드로수에는 단위가 있죠.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뭐예요? 바로 저 아보가드로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몰의 역수가 이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면 몰 이런 식의 단위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 계산할 때는 항상 별거 아니더라도 숫자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지만 문자도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연과학 계산할 때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수학 계산할 때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지만 이런 자연과학 계산에 항상 단위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대박! 자, 그럼 이때 요 수식이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되느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에 그 뭐냐면은 그 등호 관계를 좀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럼 이 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렇게 잡은 모양이구나. 맞죠? 이렇게 치환을 해야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볼츠만 상수다.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것 PV는 NRT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PV는 NKT.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볼츠만 상수 얘가 구체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방금 요 치환된 이 정의상 기체상수를 야보가드로수로 나눈 게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그럼 각각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기체상수 값은 얼마예요? 바로 자, 기체상수 값은 이렇게 표현됐죠. 0.082도 있지만 이런 값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야보가드로수는 값이 뭐였어요? 바로 이렇게 단위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단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해.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연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요 숫자 연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은 나가리가 되고 뭐만 남겠어요? 얘만 남는 거지. 그래서 단위가 줄 퍼 켈빈. 알겠죠? 그래서 볼츠만 상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우연의 일치인데 묘하게도 138, 831. 네, 뭐 이건 뭐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우기 좋으라고 그냥 뭐 선생들이 한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체상수는 0.082, 8.31 있는데 그 분야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PV는 NRT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PV는 NKT도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짜잔. 자, 여기에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있냐면 밀도 아시죠? 밀도. 그 다음 분자량. 요걸 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엮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 수식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앞서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거 뭐라고요? 모르스. 자, 이 모르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경우는 요렇게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이 몰수를 개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요 모르수를 m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mm이 뭐냐? 얘는 그 기체의 질량. 요 대분자 m, 요건 뭐임? 얘는 바로 분자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몰 질량. 둘 다 좋습니다. 같은 개념은 아닌데 거의 같다고 가정하고 써도 뭐 거의 뭐 항상 맞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제 분자량, 몰 질량. 그러면 얘가 진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또 간단한 퀴즈. 자, H2O 36g은 몇 몰이죠? 우리는 바로 2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된 거냐고요. 버르 36을 머릿속에서 18로 나눈 거죠. 그럼 36이 뭐냐면 해당 물질의 질량이고요. 18은 해당 물질의 뭐예요? 바로 몰 질량인 것이지요. 알겠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연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여러 크롬 수식을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요리 보내고 요리 보내서 요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D 뭐를 이렇게 대신에 쓴 거겠어요? 네, 바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니까 바로 그 기체의 밀도. 그래서 이 PV는 NRT만 중요한 게 아니라 PV는 NKT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M은 DRT. 알겠죠? 요거를 세트로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V는 NRT, PV는 NKT, PM은 DRT. 요 세 개는 다 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기체양로 문제를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